네, 윤선생 ETF 교실입니다.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ETF 시장 동향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특징 ETF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할 텐데요. 화면으로 오늘 주제 좀 만나볼게요. 오늘 살펴볼 특징 ETF는 이런 것들이에요. 빅테크, 비트코인, 그리고 수소 관련 ETF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시장 특징적인 부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좀 전에 화면에서 봤어요. 빅테크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소수 빅테크에 집중됐던 한 주였다라고 네.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우선 이제 이거 지금 화면을 보시는 차트는 이제 각 전반이라든가 성장주, 가치주 그리고 사이즈별로 좀 분류를 해둔 겁니다. 지금 네. 보시면 대형 성장 이 지금 3.1% 주간 단위로 상승하면서 좀 굉장히 좀 두드러진 상승을 네. 보이고요. 주황색 바로 나타나 있는 게 소형주들이에요. 소형주들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부진을 했다. 지금 지난주 좀 시장을 보면 S&P 500 같은 경우는 8거래일 연속, 그다음에 나스닥 100은 9거래일 연속 수요일까지 좀 상승을 했죠. 네. 그 이후에 목요일 날 이 30년물 국채 입찰 부진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겹치면서 역시나 좀 시장 랠리를 좀 종료를 했었는데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빅테크에 좀 집중됐던 한 주였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빅테크 중심으로 시장이 연속성 있는 상승을 보여줬던 한 주였다라고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빅테크에 집중됐던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역시나 좀 바로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네. 텐데 우선 굉장히 좀 빅테크에 집중이 됐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었던 한 주였죠.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차트를 바로 보시면요. 네. 지금 이제 왼쪽 차트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이 매그니피선트 7 테마 ETF입니다. 네. 그리고 검정색 선이 나스닥 100 그리고 회색 선이 나스닥 100을 이 동일 가중으로 좀 편입을 한 건데 좀 차이를 말씀드리면 이제 정말 매그니피선트 7은 정말 초대형 빅테크 7개만을 이제 모아놓은 형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100은 기술주들 대표 기술주들 100개를 시가총액 기준. 그다음에 동일 가중은 이제 시가총액을 이제 동일하게 좀 배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성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은 이제 소수 빅테크 위주로 좀 상승을 보였다. 그렇구나. 사실 직전주는 좀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수익률 차이가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수익률이 벌어졌다는 것은 좀 소수 빅테크로 좀 집중이 됐다라는 거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이유를 좀 찾아보게 되면 결국 이 AI 관련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또 사상 최고가를 또 갱신을 네. 했고 이외에도 엔비디아가 또 반도체 관련된 것들 이제 신제품 나오면서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상승을 했던 게 또 영향을 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좀 이제 상승했던 테마들 좀 정리를 좀 네. 해보게 되면 이제 오른쪽 차트인데요. 마리아나 산업이라든가 외에도 메타버스라든가 사이버 보안도 역시나 좀 그러네요. 계속 좋은 흐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이 외에도 어떤 게임이라든가 대형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골고루 좀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도 올라있고 혁신기술주, 사이버 보안, 빅테크 일단 상위에 있고요. 일단 지난주 시장의 분위기는 어쨌든 기술주 위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안에서도 가장 큰 대형주 매그니피센트 7 중심으로 시장의 상승이 집중됐던 한 주였다라고 이야기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이외 또 흐름이 괜찮았던 것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최근 이제 ETF 시장 내에서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암호화폐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떤 이제 현물 ETF 관련된 승인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좀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차트로 바로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우선 비트코인 선물 그리고 최근에 또 이더리움 선물 ETF가 네. 또 상장이 됐어요. 지금 주황색 선이 이 비트코인 선물 ETF, 검은색 선이 이더리움 선물 ETF인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상승 흐름 좀 보여주고 있죠. 이외에 좀 이제 오른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 선물 ETF의 이제 누적 자금 추이를 또 정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 10월 이후에 좀 자금 유입이 좀 굉장히 동반되고 있는 그러네요. 모습인데 이거는 꼭 이제 미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또 홍콩에도 또 비트코인 관련된 ETF들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이제 비슷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동이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 자금 유입도 동반되고 있다라는 거 짚어봤습니다. 다 오른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약세 보였던 ETF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주 좀 하락이 좀 두드러졌던 산업 테마 ETF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수소 산업이었어요. 네. 좀 바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이 수소 관련돼서 이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이 플러그 파워
네. 실적이 발표가 되고 굉장히 좀 전망치를 하회하는 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또 얘기가 나왔던 게 좀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맞아요. 좀 의심된다라는 또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일간 단위로만 거의 40% 가까이 또 하락을 네.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거 왼쪽은 이 플러그 파워의 이제 최근 1년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수소 산업 ETF 이 두 개 종목의 최근 1년 흐름입니다. 2022년 11월 11일을 이제 100으로 해서 이제 흐름을 네. 나타낸 건데 역시나 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 보였다라는 그러네요. 거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사실 고점에서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바닥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기에는 조금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 일단 수소산업 관련한 약세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특징으로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표 한 가지 통해서 시장의 동향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이제 금리 얘기 조금 이제 자세하게 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제 차트 보면서 이제 금리 얘기 좀 이어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조금 이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주간 단위로 약 7.94bp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파월 의장이 좀 역시나 매파적인 발언. 역시나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긴축 효과를 좀 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직전주에 금리 하락이 좀 달갑진 않았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기대에 벗어나지 않게 매파적인 발언을 좀 이어나갔다. 인플레이션이 역시나 상당히 높다라는 발언을 좀 이어갔고요. 그런 요인 덕분에 또 역시나 주간 단위로 좀 상승을 네.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금리가 상승했던 요인이 또 있는데 네. 30년물 입찰이 좀 굉장히 좀 부진했어요. 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30년물, 10년물 이런 식으로 주계별로 나눠서 이제 미국 국채를 입찰을 붙여서 이걸 이제 발행을 하는데 지금 이제 30년물이 좀 부진했다. 자, 여기 이제 포인트 두 번째 있는 숫자들 하나하나 좀 보면서 좀 네, 말씀을 네.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 국채 입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 국채 입찰은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 입찰 참여자들이 금리를 부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5%에 받아가고 싶어요. 혹은 네. 5.1%에 받아가고 싶어요. 5.2%에 받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국채를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낮은 금리를 부르는 사람에게 국채를 그렇죠. 발행을 하고 싶죠. 그래서 낮은 금리 순서대로 이제 국채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되고요. 일반 입찰자들이 좀 충분히 좀 입찰을 안 하게 되면은 이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불리는 PD라고 불리는 전문 딜러들이 시장 조성자들이 국채를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제 숫자로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발행 금리가 4.769%였어요. 네. 그리고 이전 금리보다 0.051% 높은 수준이었다. 다시 말해서 전반적으로 좀 높은 금리에 발행됐다는 것은 이제 네. 시장 참여자들이, 이 국채 입찰 참여자들이 좀 더 높은 금리를 예상을 했다. 라는 거 좀 그러네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응찰률은 2.24배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라이머리 딜러, PD가 가져가는 비율이 24.7%였는데 지난 1년 평균이 한 12% 정도 돼요. 훨씬 많네요. 굉장히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이 네.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일반 시장 참여자들이 이 국채 입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었다. 이 금리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저조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찰 결과 나오면서 역시나 10년물도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1달러가 좀 되긴 했지만 네. 이 국채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을 때마다 관련된 숫자들은 좀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러네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프라이머리 딜러가 가져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통해서 이제 시장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또 가늠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도 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로 요약하고 정리하도록 할까요? 네. 주간 요약은 매그니피센트 7에 집중된 상승이라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다행히도 어떤 이제 AI 관련된 관심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어떤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주요 기업들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다. 대신에 어떤 이제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것들 차별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장 속에서는 좀 온도가 좀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역시나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이제 개별 기업들 이슈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사실 지난 한 주는 굉장히 뚜렷했던 것 같아요. 그죠? 금리 움직임도 그렇고 그 안에 움직였던 종목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쏠림이 좀 완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선생 ETF 교실 윤재홍 선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